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의 중간선거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죠. 그럼 이 중간선거 결과 정치, 경제, 안보 어느 분야든 우리에게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박대기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미국의 중간선거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제도예요. 뭘 선거를 하는 거죠? 네, 우리에게 없다 보니 좀 특이하다 생각하실 텐데 총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고요. 또 상원의원 100명 중에서도 35명을 새로 뽑는 선거입니다. 이 밖에 주지사도 50명 중에서 36명을 새로 뽑습니다. 네. 특히 의회가 중요한 미국 정치 특성상 다수당이 바뀌면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거의 2년이 돼 가는데 판세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은 아닌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접전을 벌리고 있지만 미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또 상원의 경우에는 양당의 경쟁이 더 치열해서 결과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간 공화당에게 유리한 형국입니다. 네. 이 538이라는 미국 매체의 분석 결과입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확률은 84%, 상원 다수당이 될 확률은 58%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다만 미국 언론들은 선거 결과에 대해서 과거에도 자주 오보를 냈다는 점을 감안하고 봐야 할 겁니다. 미국이 입법부를 공화당이 장악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행정부와 사사건건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특히 이번 선거 지금 이 미국민들의 호불호가 엇갈리긴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이 생생할 텐데 네. 왜 지금 민주당이 그만큼 지지를 못 받고 있을까요? 결국은 경제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은 고물가에 이어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집권당에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당초 낙태권 제한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늘었지만 최근의 고금리와 경제난으로 다시 공화당이 판을 뒤집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또 전통적으로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늘어납니다. 특히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지난 20년간 이 세계무역센터 테러 직후 단 한 번을 빼고는 모두 여당이 패배를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이제 우리 영향을 보죠. 이제 당장 현안이 금리도 그렇지만은 이 한국산 전기차가 거기에서 차별받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게 바뀔 거란 얘기가 있어요. 일단 폐기를 하겠다 이런 말이 공화당 쪽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예산을 폐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개정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 분석기관들은 회의적입니다. 네.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산 전기차에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법입니다. 이런 자국 중심주의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더라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 폐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겠죠. 이제 트럼프 때도 그랬지만 이제 지금도 아메리카 퍼스트 이게 이제 만연한 상황이니까 그래도 변화는 예상이 가능하죠. 네, 일단 인플레 감축법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자는 내용인데요. 네. 보조금 규모 등을 축소해 보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만약 이런 시도가 있다면 그런 기회에 우리나라 한국 기업에게 유리한 조항을 추가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만 공화당은 민주당보다도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입니다. 반도체 관련 법이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대중국 압박을 위한 정책은 크게 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공화당은 이런 대중국 압박 정책들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기자 말처럼 이 대중국 정책이 계속 이제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또 하나 보면은 지금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여기에 대한 지원도 좀 달라질 거란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다수당이 되면 우크라이나에 백지 수표를 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전쟁 양상도 다소 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가 추진 중인 무상교육과 보육 등 사회 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회복지에 대한 시선이 이제 민주당, 공화당의 큰 차이니까요. 자, 지금 저희가 얘기를 계속 공화당이 이길 경우를 가정하고 있기는 한데, 네. 많이 관심 모으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등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 공화당이 이길 경우에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재집권 기회가 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의회 난입 사건에서 보듯이 미국 정치가 갈수록 더 극단적인 대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의 발판이 됐던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에게 인수된 일도 여기에 일조할 겁니다. 네. 앞서 소개한 538에서 중간선거 공화당 후보들에게 지난 미국 대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했을 때
31%만이 수용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분열이 우리 경제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뉴스인 뉴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